야, 메뉴 개발 뭐 할 게 뭐 있어. 여기 앉아서 황태 구워 간단한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내고 제가 되게 자만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매출이 바닥을 기는 거예요. 자아도취된 상태에서 준비 없이 들어간 거죠. 디럭스 상회로 해외 진출할 거랑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디럭스 포차로 가맹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전 그 사람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할랄 소주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 배우들이 소주 먹는 장면을 보고 너무 하고 싶으니까 할랄 소주를 잔에 따라서 짠하고 맛있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열풍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맥집 컨셉의 매장을 제가 두 번째로 기획을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아예 건물이 없었어요. 원래 있던 건물이 너무 낡아서 임대인이 야,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들이지 못하겠다, 그냥 건물 다 부시고 대수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집터만 남기고 다시 세우는 거를. 근데 이제 브랜드 기획의 사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제가 개육정이 사실 오픈하자마자 매출이 원래 첫 달에는 한 2,500 나왔고 두 번째 달에 한 5,000 나왔고 3개월 차에 8,000, 4개월 차에 1억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난 뭘 해도 되겠다 싶어서 디럭스 상회의 자리를 덥석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여기서 뭘 하지?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당시 물레동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그 돌풍의 원천은 이런 이제 슈퍼라고 하는 가맥집이 있어요. 전주에서 탄생된 건데 진짜 슈퍼마켓에서 간단한 안주에 소주 맥주 꺼내서 먹는 이런 게 물레동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야장이 또 굉장한 열풍을 끌고 있어서 그래, 나는 그러면은 가맥 플러스 야장을 하면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싸움이다 라고 해서 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장을. 인테리어 비용이 2,000만 원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인테리어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난 물레동에서 뭘 해도 되겠는데? 야, 이거 그냥 인테리어 하지 마. 왜냐면 가맥은 인테리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야, 메뉴 개발 뭐 할 게 뭐 있어. 여기 앉아서 황태 구워. 그리고 주방에서 간단한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내고 우리가 대신에 파티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디제잉 기계까지 도입을 해서 디제잉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젊은 층들은 분명 디제잉 파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가맹집을 열어놓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40대 50대 철공사 아저씨들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참 즐겁게 조용히 우리끼리 도란도란 막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DJ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음악을 크게 틀고 디제잉을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쪽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너무 호응이 없었죠. 너무 죄송합니다. 매주 이런 게 있어서 디제잉을 안 하게 됐고, 제가 되게 자만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매출이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아도취된 상태에서 준비 없이 들어간 거죠. 오픈하고 한 4개월 만에 브랜드 기획에 5원칙이 나오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디럭스 상회에 리브랜딩이 들어간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벽면에 그냥 포스터만 붙여놓고 했던 이런 인테리어에서 지금은 이렇게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느낌으로 바꿨고, 사실 입구도 원래 스피크 이집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구에서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면은 막 별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간판도 원래 보통 간판하면 몇백 들잖아요. 중고로 그 누가 놓고 하신 거에 시트지만 달아가지고 한 30만 원 주고 했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좀 간판도 크게 달고 이렇게 리브랜딩 했더니 이제야 제가 원하는 매출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브랜드 기획 6원칙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요리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제 외식업에 뛰어든 지 한 3년 차. 근데 제가 요리적으로 이 세상에 없던 맛을 만들어낸다거나 이 세상에 없는 우리만의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꼬아서 우리 매장의 강점으로 만드는 것에 저는 이제 특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비싼 샴페인 한 병에 한 100만 원, 뭐 많게는 1,000만 원. 근데 그걸 시키면은 저렇게 막 불꽃 붙인 샴페인을 들고 클럽을 한 바퀴 쭉 돌아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플렉스 했어. 나 돈 썼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불꽃이 한 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샴페인은 아니고 까바라는 술인데 일반인들은 샴페인이나 까바나 그냥 다 똑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 한 병에 25,000원 받아요. 25,000원짜리 시켜도 불꽃을 달아주니까 저희 점장이 저 주방에서부터 들고 나와요. 사람들이 시선이 다 쏠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들려서 주문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지금은 저희는 이벤트는 어떻게 하냐면 생일자가 있다 그러면 사실 생일자에게 이런 스파클링 와인을 주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주나 맥주에 불꽃을 달아서 갖다 드려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를 굉장히 촬영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살짝만 비틀어서 우리 매장으로 접목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 사실 사장님이 가장 잘 알아요. 내 브랜드의 포지션이 어디고 내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야겠다. 사실 저도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는 있었어요. 디럭스 상회로 해외 진출할 거랑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디럭스 포차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계약을 해서 이제 막 공사가 들어간 상태예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디럭스 포차를 열고 싶다, 디럭스 포차로 가맹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전 그 사람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인도네시아는 전 국민의 86%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술 못 먹죠. 근데 술을 못 먹는 나라에 K푸드 열풍을 힘입어서 해외 진출을 제안한다? 저는 속된 말로 이 새끼 사기꾼이다, 결론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소주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할랄 소주예요.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할랄 소주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 배우들이 소주 먹는 장면을 보고 너무 하고 싶으니까 할랄 소주를 잔에 따라서 짠하고 마시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열풍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한류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고, 심지어 지금 할랄 소주 나왔죠. 제가 인도네시아 때문에 노날콜 막걸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사이다랑 요구르트랑 아침 햇살을 섞어서, 그것도 알코올이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걸리 주전자에 넣어서 양푼에 받아먹는, 그리고 그걸 짠하는 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지금 디럭스 포차가 진출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디럭스 포차로 해외 진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저는 미리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해외에서 사실 저희가 매장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한 로열티만으로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어서 한국에서 뭔가 만들어서 보내는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되게 웃긴 게, 원래 소스에 보통 저희가 요리할 때 미림 많이 넣죠. 미림이 술이라서 미림이 들어가면 인도네시아에 반입이 안 된대요. 그러면 미림을 뺀 버전으로 레시피를 다시 잡아야 되고, 이걸 제가 제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소스가 상온에서 가는 게 아니면 굉장히 이제 운송료가 비싸지잖아요. 상온에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공장이랑 맛을 잡으니까 매장에서 만들어서 냉장 보관을 해서 바로 쓸 때랑 이걸 상온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한 거랑 맛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잡는 데만 또한 한 달, 두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소스가 만들어지면 인도네시아 식약처 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먹어도 되는 성분인지. 근데 그게 6개월 걸린대요. 그럼 저희가 다음 달에 오픈이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 직원이 2주에 한 번씩 넘어가서 만들어주고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제가 준비가 돼 있었다면 소스 레시피 잡고 제품화를 시켜서 이런 것까지 미리 따다닥 됐을 텐데, 사실 그런 준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내 브랜드가 뭔가 해외에 나갈 것 같다, 아니면은 내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소스들을 먼저 개발을 해두시는 것도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